국어 고득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협력의 원리 그리고 공손성의 원리 별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순서교대 원리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협력의 원리라든가 공손성의 원리는 우리가 대화의 실제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여러 가지 예문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의 양상과 함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볼게요. 협력의 원리라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대화의 목적이라는 게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 대화의 목적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화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의 목적을 잘 성취하기 위한 원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원리예요. 목적 지향적인 원리. 사실 이제 우리가 공손성의 원리를 가면은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를 나누는 저 사람과 나의 관계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원리거든요. 우리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고 났는데 저 사람과 더 이상 보기 싫어. 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제 대화에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 여기서 협력의 원리라는 것은 어쨌든 대화의 목적을 잘 성취하기 위한 원리. 뭐 그 사람과의 물론 관계가 뭐 너무 나빠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관계적인 측면보다는 그 대화의 목적이 잘 성취되어야 하는 원리를 우리가 협력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협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대화 당사자들 간의 협력이 있어야지만 그런 대화의 목적을 잘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양의 경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4가지의 경률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양의 경률이에요. 양의 경률.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그리고 대화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적은 양도 안 돼요. 딱 필요한 만큼의 양만 제공을 하는 것을 바로 양의 경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협력의 원리에서는 요 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분석해내는 힘이 중요하고요. 그 예문에서 어떤 경률에 위배가 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너 몇 살이니? 라고 하면은 저는 5살입니다. 나이 너무 어리다, 그쵸? 뭐 저는 18살입니다. 뭐 저는 20살입니다. 아니,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봤으면 나 몇 살이다 라고만 말을 하면 돼요. 그게 딱 필요한 만큼의 정보인 거죠. 그런데 형이 10살이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쵸? 얘는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정보인 거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뭐 대화를 하는 게 뭐 그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화의 목적을 좀 더 간결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양의 경률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형이 10살이니까는 사실 빠져야 되는 거죠. 전 5살입니다. 뭐 저는 20살이에요. 뭐 전 30살이에요. 라고만 말하면 됩니다. 양의 경률에 위배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양의 경률이라는 말은 이제 양이라는 말 자체에서 양이 알맞아야 한다. 라는 그런 느낌이 팍 옵니다. 얘는 딱히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양의 경률 하면은 뭔지 알아요. 얘가 이제 어려운데 이 질의 경률이잖아요. 얘는 질, 퀄리티를 말합니다. 여러분 질은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를 포함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질의 경률이라는 말만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 뭐냐,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진실. 질의 경률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질을 좌우하는 질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진실성에 입각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질의 경률입니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의 경률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한번 볼게요. 체중이 얼마나 되니? 불면 날아갈 정도입니다. 진실된 정보가 아니죠. 선생님 농담이잖아요. 농담을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맥락은 협력의 원리고요. 협력의 원리는 대화의 목적이 성취가 돼야 돼. 그러면
체중이 얼마인지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대화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체중이 얼마인지. 근데 사실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긴 하죠. 체중이 얼마냐, 뭐 키가 얼마냐, 뭐 나이가 몇 살이냐, 뭐 결혼했냐 안 했냐, 뭐 아니 남자친구 있냐, 뭐 여자친구 있냐, 뭐 이런 것들 사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좀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운 상황들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레 경률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중이 얼마나 되니? 네, 저는 45kg입니다. 저의 꿈의 몸무게예요. 꿈의 몸무게, 결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몸무게인데, 체중이 얼마나 되냐 할 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80kg입니다. 저는 100kg을 이번에 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정확하게 체중이 얼마인지를 말을 해야지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 경률에 위배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외워주십시오. 질은 바로 무엇이다? 진실이다. 질은 진실이다. 좋습니다. 얘도 여러분 우리가 양의 경률처럼 타이틀만 제목만 봐도 이게 어떤 경률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관련성의 경률이죠. 관련성의 경률. 관련성이라는 것은 그렇죠. 대화의 맥락에 맞는 그렇죠. 관련 화제가 있고 관련 주제가 있죠. 그 화제와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관련성의 경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관련성의 경률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를 같이 볼까요? 잘 잤니? 잘 잤는지 잘 못 잤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잘 잤니라고 물어봤을 때는 친교적 기능을 주로 수반하기 때문에 잘 자지 못했어도 그냥 잘 잤어요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친근한 사이라든가 혹은 정말 잘 잤는지 못 잤는지를 진짜 정보를 좀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잘 못 잤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잘 잤니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방금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얘는 전혀 이 질문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관련성의 경률을 위배하고 있다. 관련성의 경률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질의 경률이 좀 어렵고요. 얘 어렵지 않고요. 얘는 조금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도라는 말에는 질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태도의 경률은 바로 무엇이냐면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즉 간결하고 명료하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되도록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결, 명료를 여러분 생각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태도로 말을 해야 된다? 협력의 원리에서 말하는 태도의 경률은 바로 간결 그리고 명료를 의미합니다. 태도의 경률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바로 무엇인가? 점심은 뭐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 혹은 아무거나? 아무거나? 이제 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친구들이랑 항상 점심 뭐 먹을까 항상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또 점심 뭐 먹을까 해서 저는 항상 이제 태도의 경률이 위배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아무거나? 정말 상관없어요. 왜냐면 정말 상관없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말이야 내가 이제 하나 소원이 있는데 은영이가 메뉴를 한 번이라도 선택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아무거나거든요. 항상 아무거나. 사실 친구들 여러 명이 먹는데 내가 굳이 먹고 싶은 거를 또 먹어서 못하겠으며 진짜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집에 가서 먹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세를 따르자라는 게 어떤 저의 어떤 삶의 습관, 삶의 양식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그렇게 그동안 대답을 모호하게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말하는 것은 바로 태도의 경률에 위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요즘도 말 안 해요.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정말로. 먹는 것만 다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태도의 경률이 위배가 되는 거고요. 간결, 명료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즉 명료의 측면에서 이제 위배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뭘 먹을지를 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협력의 원리였습니다. 대화의 목적을 잘 성취하기 위한 원리, 우리가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그리고 관련성의 경률, 그리고 태도의 경률 이렇게 4가지 알아두시고요. 타이틀 자체에서 어떤 의미인지가 잘 안 잡히는 질의 경률과 태도의 경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연결해서 살펴주시면 됩니다. 태도의 경률은 간결, 명료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대화 함축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뚜렷뚜렷하게 말하고 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협력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자신의 발화 의도를 조금 우회적으로 그리고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대화 함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협력의 원리에 입각한 대화가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위배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함축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상황에 맞게 전달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접 말아먹은 거죠. 그렇죠? 야, 오늘 면접 어떻게 됐어? 아, 말도 마. 완전 망쳤어. 우리가 술이나 먹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분다. 우리 어디 드라이브나 갈까? 지금 뭐예요? 뭐 어떤 걸 위배한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어떤 경류를 어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관련성의 경류를 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성의 경류를 위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면접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눈치를 못 챈 A가 아니 무슨 뭐 드라이브야. 드라이브 운운하지 말고 빨리 말해봐. 우리 면접 어떻게 됐냐고. 야 궁금해 죽겠다. 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지금 바람 정말 시원하다라고 하면은 그럴래? 우리 그럼 야 드라이브 가자. 야 가서 맛있는 거 좀 먹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뭐 상대방과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인 거죠. 이런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대화 함축이라고 한다. 그렇죠? 표면적으로 관련성의 경류를 어기게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면접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